미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마하 2.3의 슈퍼크루징 이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은 기존 전투기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며 마하 2.3의 속도로 고속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미국 방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기술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KF-21은 이제 단순한 고속 비행을 넘어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스페인 정부는 KF-21을 자국의 차기 전투기로 채택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스페인 공군은 KF-21의 특이한 활공 모습을 보고 큰 환호를 보내며 이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다. 스페인 공군의 환호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KF-21의 활공 방식은 기존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스페인 정부의 결정은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능을 가진 기체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미국은 한국이 슈퍼크루징 이륙 성공이라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이룬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의 슈퍼크루징 이륙 성과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자랑해온 기술적 우위를 한국이 빠르게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KF-21은 세계적인 방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페인 공군은 KF-21의 기술적인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 한국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경쟁에서 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선택은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투기임을 명확히 증명한 사건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의 국방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방위 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스페인의 선택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KF-21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의 리더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글로벌 군사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KF-21 보람의 슈퍼크루징 성공 1125차 테스트 비행은 2200회가 실전 배치 안정성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꾸준하고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슈퍼크루징은 전투기가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며 전투기가 더 빠르고 조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프터버너는 제트 엔진의 한 종류로서 비행기의 추진력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군사용 제트기에 사용되며 특히 전투기에서 고속 비행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의 터빈 뒤에 추가적인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제트 엔진의 연소 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산소가 많이 남아있는데 애프터버너는 이 남은 산소를 활용하여 추가 연료를 태워 엔진에서 더 많은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높은 온도와 밝은 불꽃을 동반하며 엔진에서 눈에 띄는 불꽃을 내뿜게 됩니다. 애프터버너의 사용은 연료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의 빠른 가속이 필요할 때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 전투기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F-22, F-35A, KF-21, J-20도 포함됩니다. F-22 랩터는 이 기능을 가진 최초의 전투기 중 하나로 슈퍼크루즈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F-35A 라이트닝 2 역시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F-22만큼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중국의 J-20 또한 슈퍼크루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각기 다른 전투기의 설계와 기술적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게 구현됩니다. 슈퍼크루즈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하면서도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KF-21 엔진은 미국 GF414의 400K 엔진을 사용하며 이는 G2사에서 제조한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최대 출력 2883lbf를 제공하고 길이는 3.90m, 직경은 0.78m, 무게는 1151kg입니다. 또한 저압 3단과 고압 7단의 충류형 압축기와 저압 1단, 고압 1단 터빈을 특징으로 합니다. KF-21의 제어는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 날개 면적 46.5평방미터입니다. 자체 중량은 12,00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입니다. 이 전투기는 내부에 5,500kg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추력은 57.8kn이며 제연소 추력은 97.9kn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2234.9km/h에 이릅니다. 국산 엔진이 아닌데 슈퍼크루징 이륙이 의미가 있나? 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엔진의 성능은 이미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엔진임이 검증이 된 미국산 엔진이고 KF-21의 슈퍼크루징이 의미하는 바는 엔진 성능 외 기체 설계나 무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외의 기체 성능이 슈퍼크루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기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기체 자체의 성능면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 F-35입니다. 다만 미공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F-35는 자동차에 비하면 엄청난 슈퍼카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슈퍼카를 데일리카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공군은 매일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하루에서 수차례씩 출격을 해야 하는데 운용률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며
생산 가동률도 떨어져 구입에 필요한 금액도 문제지만 정비와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더 효율적인 포지션에 적합한 F-16의 대체 기종이 필요하다라고 F-35의 비효율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최초 4세대에서 시작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정도에서 출발해 스텔스 기능을 개선한 5세대 블럭2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무기기, 한국형 국산 무인 스텔스기 가오리-X와의 편대 비행이 가능한 6세대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체 설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 기체에서 슈퍼크루징이 성공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F-35의 가격 대비 비효율성으로 인해 미국이 F-16을 대체할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기 전까지 KF-21이 가장 적합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시제기 모두 편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 실전 배치를 위한 9호기가 제작 중이며 국산 엔진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X에 우선 장착 후 테스트 중이며 1만 파운드급 이상만 실제 구현이 되면 앞으로 1.5만 그리고 현재 KF-21에 사용 중인 GF414의 400K2만 883lbf급 엔진으로의 업그레이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표한 2030년 이전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생산 라인이 2배로 증설되었고 폴란드와 영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과 중동을 가리지 않고 협상 중인 계약이 성사된다면 규모의 경제 원리에 힘입어 엄청난 방산 수출 효과와 대한민국의 경제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관세 폭탄. 트럼프 견우다. 침체 미 조선업 더 아쿠아 밀리터리 브리핑. 미국이 아이언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 방공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냉전 말기 스타워즈 계획이라 불린 전략 방위 구상 SDI를 떠올리게 한다. 1월 28일 이하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에 수천 발의 로켓을 요격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방공체계를 개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야심찬 프로젝트의 기술 배치 전략 예산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운동 기간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미국 버전을 구축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아이언돔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실제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탄도극 초음속 첨단 순항 미사일 그리고 대등하거나